안녕하세요, 종혁 코치입니다. 오늘은 저희 회원님하고 랩풀다운이라는 운동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. 랩풀다운 동작을 통해서 정확한 자세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이 자세는 저희 함께 하시는 회원님 몸에 맞게끔 진행을 할 거예요. 이 동작이 있어서는 정확한 느낌은 회원님마다 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랩풀다운 동작은 이 등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 동작입니다. 대부분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고, 이 운동의 주 운동은 등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도 바깥쪽을 자리 잡고 있는 이 광배근 중심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이 스캠플러라는 이 견갑골이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승모근까지도 같이 훈련이 되겠지만, 그래도 대부분 이 운동 하실 때 주 목적은 바깥쪽 라인들, 광배근을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랩풀다운 동작을 많이 하실 겁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 동작이 있어서 올바른 동작이랑 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한 자세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 이 운동의 자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이 패드를 어떻게 위치 맞춰야 되는지를 대부분 모르세요. 또는 이제 신장이 좀 작으신 여성분들은 이 패드를 끝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패드의 위치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, 위에 상단에 보시는 이 바가 떨어지는 지점입니다. 바가 머리 위쪽에 있는데 내 몸이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바는 내 정수리 위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허리에 있어서 과한 신전이 일어납니다. 물론 이 자세에 있어서 과한 신전 또한 복압을 유지한다면 등을 과한 아치를 만들어서 광배근을 집중하실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보통 하시는 초보 회원님분들은 이 과신전이 일어났을 때 등에 대한 텐션보다는 복압을 잘 못 줌으로써 허리 피로를 되게 많이 가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패드 위치 조정은 그냥 들어가거나 끝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, 이 위치가 내 눈 앞에 있는지 이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반대로 위치가 내 얼굴보다 한참 앞에 있으면 당연히 패드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위치가 내 정수리 위로 떨어진다면 조금 더 뒤로 나오셔야 팔을 내렸을 때 등에 있어서 움직임을 더 쉽게 쓸 수가 있고요. 척추에 대한 과한 신전 없이 허리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패드 위치는 이 위치에 맞춰서, 바의 위치에 맞춰서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하체에 있어서,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님 몸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. 전반적인 하체에 텐션을 많이 줌으로써 코어에 안정화를 줄 거기 때문에 저희는 패드를 최대한 고정하고 발끝을 강하게 눌러서 이 공간이 없도록 최대한 밀착할 겁니다. 그리고 패드를, 저희는 바 위치가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몸이 살짝 뒤로 더 이동해 볼게요. 좋습니다. 이 자세에서 척추와 이 골반은 어느 정도 중립이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중립을 잡고 있는 자세를 통해서 흉추를 신전시켜서 등에 대한 움직임을 수월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중립을 잡은 자세에서 우리가 배웠던 복압을 형성해 볼 거예요. 자, 복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복압이라는 거는 복식 호흡의 자세처럼 배 힘을 유지하는 거예요. 배 힘을 유지하고 배의 압력을 유지한 자세에서 척추를 바르게 잡고, 그리고 가슴을 들어서 이 바가 내 가슴 아래까지 지그시 내려오도록 길게 내려보겠습니다. 정지. 자, 내리는 깊이는요, 뒤에 있는 등에 대한 날개뼈에 대한 유연성에 따라서 다릅니다. 지금 함께 하시는 회원님 같은 경우는 등의 움직임이 되게 좋은 편이세요. 그래서 이 정도 깊이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데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.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 또는 여성분들은 팔의 근력도 많이 약하고 복압이 약하다 보니 얘를 그냥 무작정 내린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팔의 움직임이 수월하게 일어나지 못하고요. 이 깊이도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쉽게 말해서 손을 좀 푸시하면서 그냥 내려볼게요. 앞으로. 네, 잠시만 계십시오. 자, 지금은 좀 오버되게 내리긴 했지만 이 팔의 방향과 이 케이블이 떨어지는 방향과 내 손의 방향은 수직 상하에서 움직임이 많이 벗어났습니다.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수직 상하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인데 무조건 일자로 떨어지냐가 아니라 이 케이블 방향하고 내 상완에 대한 방향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팔꿈치가 내 몸 앞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팔이 안으로 회전되면서 앞쪽에 있는 정거근을 많이 쓰게 되는 부분이고요. 저는 이 쓰고자 하는 근육이 광배 쪽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팔꿈치는 조금 더 앞쪽보다는 살짝 뒤쪽으로, 날개뼈 아래쪽인 견갑골 아래쪽에 방향을 두고 팔꿈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천천히 아래로 내려볼게요. 정지.
자, 날개뼈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도만 내리셔도 충분히 등 근육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. 등 근육, 광배근 쪽하고 승모근 쪽이죠. 자, 천천히 다시 올리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길게 내려보겠습니다. 정지. 자, 함께 하시는 회원님 같은 경우는 등 근육이 상당히 유연하고 힘이 좋으세요. 이 정도는 움직임이 조금 더 수월하고 힘이 있으신 경우는 이 정도 깊이까지 내려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. 자, 바로 잠깐 내려주시고 휴식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잠깐 앉아주실 거고요. 자, 그래서 바에 내리는 위치는 내 몸에, 특히 내 날개뼈의 유연성에 따라서 위치를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점차적으로 힘이 좋아지고 등에 있어서 움직임이 좋아지면 가동 범위는 더 깊어지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리는 범위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바하고 손하고 최대한 다른 방향, 상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에서 팔꿈치는 안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, 죄송합니다. 팔꿈치는 수직으로 떨어지되 안으로 회전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회전하되 등 아래쪽까지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동작을 할 때 또한 내가 얼마나 그립의 넓이를 잡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그립의 넓이의 위치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너비의 위치는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요. 자, 내가 정말 말 그대로 광배근을 좀 집중을 할 거고 바깥쪽을 집중할 거고 그리고 상부 쪽과 대형근 중심으로 해서 등 근육을 형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바를 좀 더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복압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척추는 정렬이 될 거고요. 척추이 정렬이 된다는 거는 날개뼈, 견갑골의 움직임이 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. 견갑골의 움직임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등을 더 안쪽까지 많이 쓴다는 건데 이 그립 자체가 좁은 각도로 잡게 되면 팔의 움직임이 안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더 광배를 넓게 움직이기보다 부채처럼 펴지기보다는 안쪽으로 갇혀있는 자세에서 뒤에 있는 날개뼈에 회전을 만들다 보니 조금 더 광배근을 큰 느낌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등 안쪽으로 가져가는 힘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. 물론 이 좁은 범위에서 끌어당기더라도 광배근을 충분히 늘릴 수 있지만 저희가 팔이 모아지는 범위보다 더 넓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이 넓어졌을 때는 뒤에는 견갑골이 더 많이 열리게 됩니다. 열렸을 때 이미 첫 번째는 광배근 쪽에 텐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넓은 자세에서 그대로 내리게 되면 견갑의 회전을 충분히 만들어 주지만은 그래도 바깥쪽으로 잡고자 하는 저희 광배근의 텐션을 이미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광배근을 더 겨냥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동작을 취할 때 잠깐 내리시겠습니다. 첫 번째 광배근을 많이 집중하고자 한다면은 조금 더 바의 넓이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반대로 좁게 잡을 때는 광배근 쪽도 집중하지만 등 안쪽으로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실 때는 그립 범위가 조금 더 좁아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자, 정리를 하자면 넓었을 때는 좀 바깥쪽을 좀 더 집중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유는 잡고자 하는 스캔플러가 충분히 안으로 견착을 하고 있으나 팔이 넓어지니까 견착되는 상황이어도 얘는 충분히 열려있다는 거죠. 열려있는 자세라는 건 견갑의 움직임이 덜 일어난다는 거예요. 덜 일어난 자세에서 당연히 끌어당기게 되면 바깥쪽에 머슬이 더 텐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, 그립이 좁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게 되면은 동일하게 광배근 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견갑의 회전 범위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등 안쪽까지 움직임을 더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위치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초보분들 또는 여성분들이 하시기에 어떤 자세가 좋냐면은 첫 번째 근력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등 근육에 있어서 이미 텐션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럴 때는 숄더에 대한 움직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견갑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숄더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립은 조금 더 내 몸통 안에 맞춰서 넓지 않게 조금 더 좁혀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좁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냐면은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어깨 넓이 정도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신 회원님 같은 경우는 내 어깨 넓이보다 좀 더 좁게 잡아주셨는데요. 이 각도로 처음부터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면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광배근을 더 많이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대로 내려놓겠습니다. 오케이. 저희는 그래서
타겟점을 두 가지를 두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조금 더 내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아서 와이드하게 잡아서 견갑은 견착하려고 하지만 바깥쪽을 좀 더 집중하려고 해보시고요. 그렇게 첫 세트 한번 해볼 거고, 두 번째 세트는 너비를 좀 더 좁혀서 광배를 집중하지만 날개뼈의 하부와 그리고 등 안쪽까지 전체적인 힘을 다 쓴다 생각하면서 랩풀 다운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릎 높이는 괜찮으시죠? 예. 좋습니다. 무게 한 칸만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어나셔서 잡아주실 거고요. 자, 첫 번째 세트는 조금 더 바깥쪽 멋을 집중하기 위해서 팔을 좀 더 넓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다시 한 번 더 골반 높이를 저희 중립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. 척추도 바르게 세워주실 거고, 여기서 복압을 유지하면서 가슴을 들어서 흉추를 좀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등을 더 열기 위해서는 척추를 바르게 세워야 견갑의 움직임이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. 수월하게 일어나줘야 팔의 위아래로 움직일 때 어깨에 데미지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움직임을 저희가 상완하고 견갑에 붙어있는 머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머슬들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저희는 10번 진행해 볼게요. 좋습니다. 자, 보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끌어당길 때도 복압은 지금 단단하게 저희 회원님 하고 계신데, 자, 신장하고 있고, 이 신장하는 과정에서도 근육 긴장은 풀어지면 안 되겠죠. 그 과정 안에서도,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도, 자, 잡고자 하는 복압은 풀리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복압 상태는 계속 유지하실 거고, 자, 복압이 유지된다고 해서 호흡이 멈춰지는 건 아니죠. 호흡은 어느 정도 30에서 60% 사이 호흡은 계속 이루어지셔야 됩니다. 오케이. 자, 조금 더 오버핏 입으셔서 등의 움직임이 디테일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, 자, 광배근 움직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도 등 안쪽까지, 수축까지 잘 일어나지고 있습니다. 승모근 안쪽까지 힘이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. 자, 천천히 올리겠습니다. 잘하셨어요. 자, 지금 동작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저희 회원님이 느끼는 자극점에 맞춰서 이 움직임을 찾아드린 거예요. 자, 함께 해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자세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한 세팅 값을 먼저 첫 번째 찾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동작을 끌어당기고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텐션이 놓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텐션이 놓쳐지고 있다면 자세 세팅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보다 그립을 좀 더 좁게 잡고 진행을 해볼게요. 오케이. 자, 손목의 위치는 과하게 꺾이지 않으셨죠? 바하고 손잡이하고 자연스럽게 일자로 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움직임은 어쨌거나 내가 동작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자세가 정답이도 완벽하다라기보단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야 허리에 대한 데미지 없고 몸에 대한 불편함 없이 쓰고자 하는 등 근육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팔꿈치가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내려오도록 할게요. 그렇죠. 오케이. 자, 배 밀어내고 그대로 회전하면서 오케이. 그래서 뒤로 바로 외전 너무 깊게 올라가기보다는 아래쪽 지점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. 그렇죠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케이. 자, 가동 범위가 좋으신 분들은 길게 내려가더라도 팔꿈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어나죠. 왜냐? 견갑이 그만큼 더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올라갈 때도 범위를 더 넓게 쓰게 되고요. 모을 때도 근육을 더 단단하게 수축을 하게 되죠.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잘하셨습니다. 바로. 네, 편하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랩풀 다운 동작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동작은 어쨌거나 함께 해주신 회원님 몸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고, 사람마다 몸의 컨디션이 다 달라요. 정말로 회전근육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 경우는 이 동작 자체도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. 또 허리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경우는 복압 자체 잡는 힘도 많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다 참고해서 고려해 주셔야 되고, 그리고 세팅 값들은 기본적으로 잘 지켜주시고 운동을 하신다면은
이 동작에 있어서 등 근육의 자극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자세와 이런 세팅 값을 만들어 놓고 텐션감을 유지해야 중량을 올리더라도 그 몸에 맞게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, 적은 횟수와 적은 세트를 하시더라도 최대 만족되는 운동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